이제 인사하는 걸로. 그래서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믿고 의지할 그건 네, 아니래요. 2017년 11월 엄마 손에 억지로 이끌려 찾아간 환자혁명 북콘서트. 그때는 많은 분들이 원장님 친필 사인을 받으려고 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매우 퉁명스럽게 저희 엄마에게 저 사람이 도대체 뭔데들 난리야 라며 물었었어요. 많은 분들이 왜들 그렇게 난리법석이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위해 미리 준비하신 환자혁명 책을 제 손에 쥐어주며 책에 사인을 받으라고 하셔서 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줄 서서 사인을 받았었죠. 원장님께서는 그런 저를 위해 환하게 웃으시면서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북콘서트 이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뭔가 제가 새로 눈을 뜬 기분이더라고요. 집에 온 후 환자혁명책을 그날 바로 정독하고 돌도 안 된 어린 둘째를 케어하면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원장님 유튜브 영상 전체를 몇 번이고 반복하며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사실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계속해서 다른 미국 의사들의 유튜브 채널까지 구독하며 보게 되었죠. 조한경 원장님의 환자혁명을 시작으로 저는 건강에 눈을 뜨고 오늘날 이렇게 건강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혁명은 제 인생을 바꿔준 책입니다. 제 인생을 바꿔준 책 환자혁명의 저자 조한경 원장님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조한경 원장님을 만나 뵙기 전에 조한경 원장님의 베스트셀러 환자혁명을 구매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10권을 구매해서 조한경 원장님을 만나 뵀을 때 친필 사인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먼저 한번 예고를 드렸었는데 제 인생을 바꿔준 책 환자혁명의 저자 조한경 원장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브에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조의 건강이야기 환자혁명의 저자 조한경입니다. 제가 여러분 진짜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정말로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읽고 건강에 눈을 뜨고 유튜브까지 이렇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정말 바꿔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보이시죠? 제가 2017년 11월 19일에 원장님 책 콘서트 나오자마자 네, 그때 가서 사인을 이렇게 받았어요. 이제 근데 원장님께서 물론 저에게만 쓴 메시지는 아니지만 함께 건강한 세상 만들어 가요 이렇게 쓰셨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날 저도 건강한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오늘 너무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수많은 저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께도 이 책을 원장님 친필 사인이 담긴 책을 전달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원하시는 이유와 또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10분 추첨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댓글을 보면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저도 사실 원장님의 환자혁명 책을 읽고 정말 건강에 관심도 많이 가졌고 많이 도움이 됐지만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처음에 건강에 눈을 뜨고 관심을 가지면 너무 몰랐던 정보들을 막 입수하면서 약간 건강 염려증이 생기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뭘 먹을 수도 없겠고 외식할 수가 없죠. 여기에는 환경 호르몬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오히려 약간 어느 정도 이게 도움이 되는 걸 넘어서서 오히려 강박증에 오더라고요. 질환이죠. 네, 그게 건강 염려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한참을 이렇게 건강 유튜브도 하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 해탈의 경지가 아직은 해탈이라고 얘기하지만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서 외식할 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감사하게 네. 먹기 시작했어요. 그 해탈이라는 게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건강에 대한 자신감은 많은데 아니까 네. 나중에 하면 되지. 아, 그거 해탈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죠? 원장님은 특히나 그런 정보를 많이 아시는데 어떻게 이 저도 건강 네. 면몇증 뭐 이런 강박이 전혀 없고요. 성격이죠. 네. 건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다 접하고 다 듣고도 다 맞다고 동의하고 맞는 소리네 하고도 술 마시자, 담배 피자, 대충 먹고 살아 할 수 있는 아저씨들도 있는 네. 거고. 저희 남편 예. 신랑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건강 염증이 생겨버리는 좀 더 조심스러운 여성분들도 있는 거고. 네. 근데 그거 건강 염려증까지 간다는 건 일종의 강박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 부분도 본인이 짚어보셔야 돼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자,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건강관리, 사람들 그거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뭐 먹냐, 뭐 하냐.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오면은 꼭 한번 먹어보고 후회하는 음식들이 몇 개 있거든요.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풀빵. 아니면 요즘 잉어빵, 네네. 붕어빵. 네. 미국에서 절대 먹을 수 없는데 어렸을 때 먹었던 기억이 있는 거. 아니면 호떡이죠. 호떡, 뭐 풀빵. 근데 뭐 맛은 좀 있어요. 근데 옛날 맛 같은 느낌은 안 드는데 무슨 밀가루 덩어리 바로 느껴지니까 내가 입맛이 바뀌긴 바뀌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데 그 건강에 대한 강박은 없고 근데 결국 먹어보면 내가 먼저 체험해보고 아는, 깨닫는 이런 단계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 외식을 미국에 살면서 어떻게 외식을 안 해요? 하죠. 근데 사람들 먹는 거 다 먹어요. 다 먹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평소에 그래도 많은 시간 매번 외식을 하고 살지는 않으니까 저는 한 2대8 정도로는 남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먹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강박에 의해서 먹는 건 아니에요. 이거 먹어야지 싫은데 우리 애 어린애 브로콜리 억지로 먹이듯이 누가 나를 강요해서 내가 나를 강요해서 먹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샐러드 많이 먹었을 때 컨디션이 좋아요. 네, 그리고 좀 더 깨끗한 음식 그라스 목초 사육한 고기를 먹었을 때 컨디션이 좋은 걸 아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죠. 네, 어디 가서 유난 떨지는 않죠. 원장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저도 처음부터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냥 입맛에 맞는 네. 그래서 보통 건강하지 않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이상한 음식이 중독되잖아요. 자꾸 먹고 싶고 건강이 나쁘면 점점 더 이상한 음식을 먹고 싶어지는데 이 방향을 한번 틀 필요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거 한 번에 틀고 되잖아요. 정말 환자혁명 책 보고 러브에코 유튜브 한번 보고 결심해서 오늘부터 틀면 제가 볼 때 거의 다 실패해요. 그죠? 그게 그거 안 좋은 되잖아요. 방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담배도 못 끊는데 단 거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착각이죠. 그래서 진짜 나한테 무리를 주지 않고 길게 보고 천천히 바꿔가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담배 끊는 거랑 또 다르게 얘는 입맛은 바뀌어요. 근데 제가 산 증인이고 저도 맨날 제 와이프한테 구박받을 정도로 건강하지 않게 먹는다고 맨날 음식 되게 조미료 MSG 되게 많이 들어간 음식을 좋아했고 그게 입맛에 맞았고 단 거 좋아했고 과자 많이 먹었고 그러니까 저 자신도 입맛이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단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극적으로 느껴져서 싫고 예를 들어서 게맛살을 전 예를 많이 드는데 그게 그렇게 귀한 음식이었어요. 없어요 미국에. 되게 좋아했던 음식 중에 하나인데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그 화학약품 냄새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다른 음식 먹으면서 입맛이 정화가 된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환자분들 당뇨나 고혈압이나 아니면은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 그래서 살을 빼신 분들, 성공하셔가지고 약을 끊은 분들 보면 입맛이 안 바뀐 분들이 없거든요. 예전에 어떻게 이렇게 단 거 많이 먹었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근데 그 단계별로 가야죠. 예를 들어서 주짓수라고 운동 아세요? 브라질리안 네. 주짓수. 검은띠까지 가는데 한 7, 8년 걸리죠? 10년 걸리죠? 갑자기 검은띠 될 수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것도 천천히 해도 되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당뇨고 약을 끊고 싶고 그러면은 입맛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철저할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내가
해볼만 하고 할만 하면은 해요. 근데 야 아직은 나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은 8대2로 해서 주말에는 좀 풀어주고 먹고 해도 그래도 그 전에 막 하던 것보다는 몸은 훨씬 고마워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게 결심하고 한다는 게 안 된다는 거를 저도 느끼고 생각했던 게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까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일단은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를 하겠다는 것보다 이 환자혁명을 읽고 원장님 유튜브 영상, 제 유튜브 영상 많이 그냥 뭘 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건강 정보를 그냥 나에게 많이 흡수시킨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느샌가 이게 제 몸에 이렇게 흡수돼서 제가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해요. 뼛속까지 깨닫는 게. 그리고 내가 뭐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나한테 주어졌어요. 이렇게 하래 병원에서. 근데 그 원리가 뭔지 왜 이렇게 하는지 알고 하는 거랑 그냥 무조건 까려면 까 지켜 해가지고 그냥 하려는 거. 하나는 잘하잖아요. 그건. 너무 잘하죠. 그리고 그걸 원해요. 왜냐면은 알아가는 것 같이 많은 에너지를 드리는데 그게 싫어. 귀찮아. 그리고 책 읽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독서 많이 안 하니까. 그래서 그게 근데 그냥 까려면 까면 어려워요. 안 까져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되 그리고 또 그 이론을 원리를 깨닫고 하는 게 어떤 예가 있냐면요. 미국에 있는 생협에서 건강 강의를 이렇게 했었어요. 건강 강의를 꾸준하게 하다가 거기 모인 분들이 선생님 병원에서 다이어트도 하고 당뇨, 고혈압도, 대사증후군도 치료도 하고 그러는데 이 강의로 모인 데서 우리가 단체로 하면 안 돼요. 강의를 그러면 6주 코스로 잘라서 이제 하게 됐어요. 거기를 통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더 효과가 좋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깨닫고 병원에 혼자 와가지고 급하게 와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뭐 하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고 하는 저보다 충분한 시간을 못 보냈죠. 근데 거기 강의 오신 분들은 붙잡혀 앉아가지고 매일 들었잖아요. 귀에 뭐가 박히도록 6주를 들으니 그 원리를 파악하는 거, 이해하는 거, 그 작업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러브에코님 영상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영상도 많이 보세요. 저 산증인 원장님 영상으로 건강을 찾은 산증인입니다. 저는 지금 IT의 고아원을 짓고 있어요. 네, 그런 활동을 하고 싶고 그리고 필로소피 뉴트리션이라고 필로소피가 철학이잖아요. 너무 철학 없이 이걸 만들어서 파는 장사꾼들도 있고 또 사람들이 철학 없이 사 먹어요. 광고 보고 사 먹고 그냥 사 먹고. 그래서 이름을 철학을 하고 지었는데 보충제들을 보니까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비싼 가격에 팔리는데 그 시장이 정글이라서 안 좋은 제품들도 막 섞여 있고 막 그런 상황인데 똑같은 비타민 B12 그래도 사이아노코발라민도 있고 성분이 메실코발라민도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B12 사서 먹잖아요. 근데 흡수율이나 몸에서 생체에서 이용되는 율이 다르니까 좀 더 좋은 제품 이거를 만들고 싶어요. 만들어서 대신 그러면은 유튜브도 하고 책도 많이 팔리고 해서 유명세를 얻었으니까 유명세를 이용해서 고급으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싸게 팔고 싶어요. 그러면은 말은 되게 좋잖아요. 좋은 거 만들어서 싸게. 장사꾼이네. 근데 그게 아니라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 이유가 광고를 일단 안 하면은 가능하고요. 직접 제작을 하고 중간에 유통이 없고 그리고 내가 이윤을 많이 남긴다는 생각이 그것만 버리면 그리고 우리끼리 먹는다는 광고를 안 하는 이유는 우리끼리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들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같은 제품으로 비교했을 때 믿을 수 있는 성분들이고 그걸 위해서 미국에서 뭐 유타, 플로리다, 뉴욕, 뉴저지에 있는 공장들 되게 많이 다니고 다 관리를 해가지고 다 찾았어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능의학 동행 프로젝트 뭐 이런 거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functional medicine이 기능의학이거든요. 그래서 functional medicine for underserved 그러면은 약간 underserved가 소외된 계층인데 결국은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기능의학 하려 그러면은 병원 가도 비싸고 검사비도 비싸고 보충제도 비싸고 유기농 뭐 먹으라고 해서 유기농도 비싸고 그러면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뭐 죽으란 얘기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언더서브 소외된 계층이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그 금전적으로만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보도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그럼 어떻게 활동하면 좋을까? 기능의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서 제가 강의를 어차피 많이 하니까 강의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강의 끝나고 나면은 그룹별로 앉아서 당뇨면 당뇨, 고혈압이면 고혈압, 자기 질환별로, 관심 분야별로 앉아서 거기서 또 그분들을 조금 이렇게 가이드 해줄 수 있고 조언을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선생님들이 자발적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앉아서 그걸 하고 부담 없게, 부담 되시는 분들도 이런 것 쪽으로 정보를 더 접하고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요. 러브에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 방송을 통해서 좋은 정보들을 접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실천하는 거예요.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고 또 이렇게 환자혁명 책을 읽게 되면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만 생기고 끝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실천을 하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건 또 다른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은 것들 내 생활 속에서 한 번에나 못해도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조금씩 실천하면 여러분들 건강해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단순한 재미로 보는 채널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간증들이 나오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러브에코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